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리더 강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축사를 해주신 그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김태월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외에도 두 분 키노트 하셨던 이노그리드 공경민 센터장님, 그 다음에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협회 심호성 부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본 세션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좀 쭉 딥다이브해서 들어가야 되는 세션입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길게는 처음부터 19년 4월부터 시작했던 그 결과물이 6개월마다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사 대비 이번 행사에 좀 변화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1년에 이렇게 2번씩 행사하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행사 때마다 좀 새로운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돼서 내부적으로는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행사를 이제 개최하는 이유는 저희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시각 이런 것들과 이제 이 기술을 쓰시고자 하는 수요자분들 간의 그 기술 격차, 갭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공개 소프트웨어 그쪽에 그 키노트를 해주신 심호성 부회장님께서 생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봄에는 민어, 도다리, 그다음 뭐였죠? 전어, 대방어 이렇게 그랬는데 순간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어떤 생선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마도 생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 동태, 노가리, 명태. 언제나 늘 여러분들 곁에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세션의 AI 서비스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멀티 클라우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러 번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일단 멀티 클라우드 형상이 이렇게 좀 변화를 하고 있고요. 단일 클라우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뒷단에는 이제 분산 클라우드라고 하는 좀 더 어려운 기술 쪽으로 넘어가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거는 클라우드 형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기보다는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일하고 하이브리드일 때는 구축 중심이었고요. 근데 멀티 클라우드로 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 곳곳에 구축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일 하이브리드에서 여러분들이 GUI 포털을 통해서 사업자별로 썼다면 이제는 개방형 API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를 이렇게 포털을 통해서 쓰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서드파티의 플랫폼들, 기기들, 다양한 인공지능 그러한 장치들이 개방형 API를 통해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 쓰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급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 개방형 API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포털은 엔드 프로덕트를 의미하고 이 API 자체는 그 윗단에 훨씬 더 큰 서드파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 프로덕트를 지향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가 이렇게 중요하고 현재 AI 서비스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라고 하는데 어떤 활용의 이슈가 있을까요? 부터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중 클라우드별로 사용법이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좀 더 밑에 단에서 보면 API가 틀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WS, 네이버, MS 세 개를 쓰려면 서로 다른 세 개 사이트의 포털에 들어가서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자원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이렇게 흩어질 텐데 그 자원들을 각각 다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면 이 관리 공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세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는 저희가 쓰는 것도 한 200여 개 주요 도시 리전들을 붙어서 쓰고 있는데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클라우드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 어떤 자원이 나한테 가장 적합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티 클라우드 개념도 그렇고 사용 방식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 보면 멀티 클라우드 쪽의 이슈는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크게 네 꼭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있는 그런 기구축된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하나의 클라우드처럼 쓸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공통 플랫폼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윗단의 응용들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사업자 어디든지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응용 쪽을 같이 보고 나가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 코드 포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코드로 10여 개의 이종 사업자 클라우드들을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현재는 사용자마다 API가 다 다른데 그걸 저희는 추상화해서 동일한 원 코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VPC를 생성할 때도 VPC create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어를 쓰게 되고요. VM start 이런 동일한 명령어, 이종 사업자에 대해서 config, 커넥션 포인트하고 VM 네임, 이미지 네임 이런 것들만 다르게 넣으면 되고요.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 안에 5개씩의 VM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역시 가장 빠르죠. 반응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VM을 생성하기 전에 VPC,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를 거쳐서 VM들 5개를 사업자별로 아까 원코드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화면입니다.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10개 사업자의 이중 클라우드 VM을 5개씩 만드는 짤막한 동영상이거든요. 이 개념이 원코드 포 멀티 클라우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만 작성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업자, 어떤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에도 이러한 VM이나 컨테이너 또는 그 외의 클라우드 자원들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두 번째 개념은 원 서비스 온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곳곳에 흩어진 컴퓨팅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동영상이고요.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상에서는 현재 181개의 주요 도시에 있는 클라우드를 쭉 다 로딩을 해주고요. 사업자별로도 어느 지역에 리전이 존재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KT, NCP, NHN을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7개 글로벌 클라우드들. AWS에 한번 먼저 VM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GPU가 달려있는 VM이고 여기에 필요한 몇 개 사양될 메모리, CPU 이런 것들 세팅을 하게 되면 대충 근처에 찍으면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가 걸리게 되고요. AWS에서 시간당 0.8달러 정도 되는 사양이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리전에 있는 다른 어떠한 자원들이 있는지 쭉쭉쭉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처음 했던 걸 하고 나머지는 대충 찍어서 근처에 지역을 기반으로 최적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걸렸을까요? AWS고요. MS일 거고요. 구글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군데 한번 잡고 한국 쪽에도 클라우드가 있죠. 네, NCP 거네요. 이쪽은 NHN. 네, 저건 알리바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개 주요 도시의 클라우드를 잡고 여기에 게임 서버를 배포할 거예요. 그래서 FPS 게임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현재 선택된 8개 클라우드 그룹, 컴퓨팅 그룹이죠. 이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생성이 시작이 되고 있고 러닝되고 있는 애들이 숫자가 표시가 되고 이것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종 사업자의 지역이고 다른 클라우드들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로 관리할 수가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 LLM도 있지만 게임 서버를 한번 배포를 해볼 거고요. 저 8개 지역의 클라우드 VM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게임
서버를 밀어넣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지만 관리 참 쉽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설치된 게임 서버 중에 하나를 접속을 할 거고요.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배치된 서버에 접속을 하시면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배치된 클라우드들은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눈에 하나의 CSP 사업자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8개를 한 번에 서스펜드 시키는 작업이고요. 왜 하나의 원 서비스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서스펜드가 완료됐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줌. 이 작업은 왜 필요하냐면 게임 서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야 되거나 또는 유지 보수가 끝나서 다시 올리고자 할 때 일괄적으로 하나의 서비스처럼 관리가 필요한 거죠. 네, 다시 러닝이 됐고요. 이제 터미네이트, 자원을 다 썼으니 VM 자체를 내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다 다르고 다른 지역이지만 하나의 코맨드로 모든 것들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뭔가 또 지우고 있죠. VM을 생성하기 전에는 VPC, 시큐리티 그룹, 서브넷 이런 것들이 먼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남아있는 자원들까지 다 삭제를 하는 화면이었습니다. 자, 원 서비스 온 멀티 클라우드 개념은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종 사업자고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다루듯이 다 같이 러닝 시키고 터미네이트 시키고 또는 그 다양한 컴퓨팅 자원들을 한 번에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깔아서 밀어넣고 유지 보수를 하고 하는 이 원 서비스 온 멀티 클라우드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슈를 제기했던 세 번째입니다. 니즈에 맞는 최적 클라우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아까 이슈를 제기했었고요. 이 기술은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재밌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전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 리전에서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VM 이미지, 리전 정보, VM 스펙, 프라이스 등과 같은 대규모 하나의 리전에서만 땡겨도 기가급 이상의 데이터들이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200여 개의 리전에서 다 끌어올려서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들, 접근 가능한 그런 정보 셋이 생깁니다. 이것도 그림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사업자들의 카탈로그를 그냥 쭉 모아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컴퓨팅 자원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4개 사업자들 것만 끌어올렸는데 보시게 되면 49,000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얼마나 방대한 얘기인지 아실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서브셋을 줄여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전, CSP AWS만 한번 골라서 볼까요? 여전히 3만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AWS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페이지고요. AWS 리전 중에 그럼 노스이스트 쪽에 리전 하나만 선택을 해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1581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가 올라오네요. 하나의 리전에서만 그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프라이스가 시간당 $5 미만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887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이미지 타입도 한번 엑스라지에 해당하는 애. CPU는 5개에서 10개 사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야 이제 그 아마존의 전체 리전 중에 하나의 리전을 선택해서 이러한 조건을 줬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숫자가 걸러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거는 우리가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보면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CSP별로 리전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마존 쪽에는 이렇게 $5 미만, $5에서 $10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 프라이스들의 배치가 현재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다양한 이렇게 심플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고요. 좀 더 크리티컬한 정보들을 뽑아낸다면 각각의 리전에 존재하는 VM 이미지 수, 이런 것도 이제 다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좀 경쟁적이거나 크리티컬한 정보들까지 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데이터셋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멀티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은 자신의 니즈에 맞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한 놈을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고, 특히나 MSP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이러한 디테일한 팩트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MSP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때까지는 경험에 의한, 노하우에 의한, 컨설팅에 의한이었지만 정밀한 데이터 기반으로 그 고객의 니즈를 판단을 해서 그런 클라우드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경쟁력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제기했던 건데요. 그래도 멀티클라우드 너무 복잡하다. 그래도 복잡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10차 행사를 기점으로 준비했던 거는 스피치 투 액션입니다. 스피치 투 액션 포 멀티클라우드. 바꿔서 격을 낮춰서 말씀드리면, 말만 잘하면 멀티클라우드 그냥 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타이핑이나 클릭 없이 여러분들이 자연어, 말로 요청하시면 멀티클라우드가 알아서 다 분석을 해서 적정 리전을 선택을 하고 자원을 배치하고, 보너스로 소프트웨어까지 거기다 설치해서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만 딱 던져주는 기술이 스피치 투 액션입니다. 이 기술이 현재 멀티클라우드 분야에서 저희가 아마 가장 처음 적용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클라우드 바리스타 10차 행사이기 때문에 이 10차 행사의 등록 앱을 한국, 프랑스, 호주일 거예요. 3개 도시의 VM들을 생성하고 그 위에 등록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엔드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걸릴 거예요. 말이 나와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제10차 컨퍼런스 사전 등록 앱을 만들고 한국, 호주, 프랑스의 AWS에 배포해줘. 이번 행사는 멀티클라우드와 AI 주제로 부산에서 진행될 거야. 행사를 소개해주고 이름과 이메일로 참가자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이때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 환영 세레모니 버튼도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멋지게 부탁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 먼저 말씀하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발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개발 계획 잘 만듭니다. LLM. 네. 개발 계획을 짜고 나서 아까 요청했던 등록 앱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제10차 컨퍼런스 사전 등록 앱 개발 및 배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결과 멀티 클라우드와 AI 주제로 부산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소개하고 참가자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웹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선택 기능과 환영 세레모니 버튼도 포함됩니다.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웹앱을 개발하고 테일윈드 CSS로 멋진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배포 전략으로는 AWS 위 한국, 호주, 프랑스 리전에 VM을 생성하여 앱을 배포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이용하여 각 리전에 VM을 생성하고 제공된 스크립트로 앱을 자동 설치 및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안정적인 서비스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이용해서 가상머신 3대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앱 배포를 시작합니다. LLM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아까 말씀드린 등록 앱을 3개 리전에 현재 배포를 해서 밀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객님, 요청하신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고 웹앱에 접속해 주세요. 참 쉽죠? 말씀만 잘하시면 멀티클라우드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냥 드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참 마음 같지 않게 그렇게 이쁘게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포커스는 등록 앱이 아니라 스피치 투 액션, 멀티클라우드를 자연어로
말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뒷단의 기술 요쪽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 다음 세션이 이 클라우드 발사 AI 에이전트 세션인 건 아시죠? 네. 거기서 좀 더 딥하게 들여다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이쪽에 좀 제가 하나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폼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메타데이터를 많이 대용량으로 모아놨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이 AI 에이전트가 인식하는 순간 그 여파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3 미만의 AWS를 유럽 지역에서 가장 잘 제공할 수 있고 이미지는 어떻고 또 GPU가 달린 거이고 메모리는 얼마였으면 좋겠고 등등등의 요구사항을 다 밀어넣어도 AI 에이전트가 알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말씀드렸던 이 스피치 투 액션 기술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사이트 포 멀티 클라우드 두 개 기술이 합쳐지면 그 여파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동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에지이즈 현재의 상황이고 이러한 4개 컨셉, 원 코드, 원 서비스, 인사이트, 그리고 스피치 투 액션이라고 하는 4개 이러한 키워드를 들고 가면서 세부적으로는 10개 클라우드 사업자, 가트너가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7위까지의 글로벌 사업자, 국내 주요 3종 사업자 해서 10종을 지원하고 있고요. 200여 개 글로벌 클라우드 리전들을 자동 등록해서 아까 보셨듯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140여 개의 자원을 현재 추상화를 완료해서 원 코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바리스타 위쪽에 서드파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350여 개 정도의 개방형 API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방금 동영상으로 보셨던 각 기능별 GUI들이 한 3세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투 액션은 저희가 처음이라 이거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그 정도 피처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런 계획들을 단기적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현재는 24년에 4Q 정도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쪽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DB, MySQL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 SQL 있듯이 이런 거 이제 데이터 저장소 쪽을 커버하고 라우팅, 게이트웨이 이런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 쪽도 조금 더 확장하고 고도화해서 나가는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이제 수요자분들이 사업화에 유리한 아파치 2 라이센스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개발 언어 자체는 고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릴리즈를 찍으면서 버전업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11월 현재 다즐링 버전이 오늘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페이지 보면 다즐링 한잔 하시겠어요? 라는 그 코멘트가 이제 저희의 버전에 명리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얼그레이 진저 쭉 해서 계속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에서 살짝 벗어나서 제가 발표하는 타이틀이 AI 서비스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멀티 클라우드였는데 지금 멀티 클라우드 얘기만 잔뜩 하고 이제 AI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동안에 AI 쪽을 많이 녹여서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AI 쪽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라고 하면서 가트너 쪽을 이제 따라 들어가 보니 현재 AI 서비스의 배포 모델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게 되면 가장 밑에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 위에 파인 튜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장 위쪽에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이제 AI 서비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배포하지? 라고 보려다가 하나를 더 봤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얘네들은 라이센스가 어떻게 될까 하고 쳐다봤더니 오픈소스가 약 48%입니다. 상용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고 오픈소스로 개방된 애들이 48%예요. 이 48%를 가지고 이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 48%에 해당하는 건 이 모델입니다.
밑에 LLM 공개 소프트 다운받고 그에 파인 튜닝 하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하시고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나머지는 익스텐드일 수도 있지만 직접 현재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입니다. 어느 사이트인가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서 한번 보시죠. 가장 큰 건 그걸 거예요. 어디다가 설치해서 개발을 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시? 이걸 텐데요. 그래서 한번 쳐다봤습니다. AI 서비스 제공자, 개발자의 컴퓨팅 인프라 니즈가 뭘까? 라고 봤는데 가장 직관적인 건 이거예요. AI 서비스를 어디에 배포하는 게 가장 좋지? 저비용이고 지역적 근접성이고 어떤 사업자가 유리할까? 한 뎁스 내려가 보면 빠른 AI 서비스 개발 운용을 위한 AI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GPU, TPU, 앞으로 나오게 될 NPU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이런 걸 거예요. 덩치 큰 LLM을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하려면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지? 이런 것들. 한 뎁스 내려가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군데 이렇게 쭉 뿌려놨는데 이 VM 컨테이너들을 한 땀 한 땀 다 따로 관리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개발자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개발 중인 AI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신속히 배포해서 검증하고 또 개발하고 또 검증하고 계속 루틴을 두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발보다 오히려 이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 뎁스를 더 들어가 보시면 사업자도 이종이잖아요. AI 서비스를 배포하려고 보니 AWS는 잘 되는데 네이버에서도 잘 되나? 거기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개발한 AI 서비스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이런 것들.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니즈도 있을 거예요. LLM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한 뎁스 더 심각한 상황은 LLM 이전에 참 클라우드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아까 동영상 4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은 가지를 쳐드렸던 거고 이 세션에서 이 내용들의 해결책을 여러분들께 드리진 않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모르는 AI 개발자들의 클라우드의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는 것은 제 다음 세션 클라우드 바리스타 에이전트 마이스큐 박재용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원하는 지역의 AI 서비스를 배포, 즉 LLM 실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AI 서비스의 개발 운용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의 신속한 확보 부분은 그 다음 세션인 원 서비스 멀티 클라우드 세션을 들으시면 힌트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코드, AI 서비스 개발 시 다양한 이종 사업자 클라우드에서의 손쉬운 검증,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상의 이러한 특화 컴퓨팅 자원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마지막 세션인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김병섭 기술총괄 세션을 들으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죠. 인사이트 쪽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큰 틀을 말씀드려서 요거는 제 세션에서 케어를 했다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네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글로벌 표준도 추진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시면 ITUT 쪽에 멀티 클라우드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고요. 승인이 떨어지면 ISO 쪽에 그거를 싱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되면 국내 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국내 준용 표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쪽은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진영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리드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글로벌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국내 클라우드와 국내 AI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관련돼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은 한 2-3개 정도는 받을까 하는데요. 제가 요게 이 세션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 온라인에서 보안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뭐 공공부문 쪽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클라우드 전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보안 정책 수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신 건지 멀티 클라우드 입장에서 또 한 분은 이런 보안 쪽에 문제가 드러난 VPN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쪽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엣지 솔루션을 보안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솔루션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뭐 각각의 상세한 뭐 솔루션들을 제시하기보다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입장에서 볼 때의 보안 정책들은 멀티 클라우드 쪽의 보안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제 기억엔 1차 컨퍼런스에서 이제 10차 컨퍼런스 올 때까지 꾸준히 저희를 따라다니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 쪽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보안 기술을 밀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아주 트리비얼하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크리덴셜 이런 것들 되게 크리티컬하거든요. 외부로 새나가게 되면 그 피해 정도가 막강해서 그쪽에 대한 암호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저희가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액세스 매니지먼트 IAM 쪽에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토큰 발급 방식의 그러한 모듈들을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POC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보안 관련된 모듈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로 들어가게 되면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 토큰을 발급받게 되고 그 토큰 방식으로 내부에서도 보안이 강화된 그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바리스타 플랫폼 전반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한 보안 정책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도입을 하려고 POC를 진행하고 그 단계가 이제 약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특정 클라우드 바리스타 컨퍼런스 몇 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술도 그때쯤 되면 공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마이크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바리스타 컨셉을 보면 기존 CSP들을 뭐 자동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보이는데 근데 MSP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요즘은 사실 KT도 예전에 LG CNS 사장이셨던 김영섭 사장님이 가시면서 KT 접고 우리도 MSP로 간다라고 거의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컨셉도 CSP는 돈이 안 된다. 이제는 MSP다라고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가는데 사실 제가 사용자라면 그냥 MSP한테 돈 더 주고 그냥 맡기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수요자의 판단의 문제 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이제 MSP를 직접 통해서 쓰시는 분들도 아마 나름 다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일단 책임을 져주고 니즈가 있으면 MSP에서 알아서 그러한 절차나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채널을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SP 생태계도 크게 좀 계속 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기술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서 만드는 기술은 MSP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기는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MSP 사업자들도 현재 이 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에 쓰실 수 있잖아요. 현재는 MSP 이렇게 사업자분들 안에 들여다보면 아마존 클라우드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구글 클라우드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다 섹션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어느 정도 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MSP의 스테이터스는 굉장히 전문 인력 기반의 컨설팅 위주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제 수요자분들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규모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정보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테크니컬하고 정확한 고객의 니즈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CSP 개별 CSP의 불편함도 해소하면서 그런 것들을 엮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계신 MSP 쪽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자 비즈니스 영역하고 이렇게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필요한 기술을 저희는 이제 보급을 해드리는 기술력과 함께 그러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